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폐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폐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노화,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이고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시기라는 걸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폐경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폐경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폐경이란 여성의 난소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월경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마지막 월경 이후 12개월 동안 월경이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49세에서 52세 사이에 폐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폐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폐경 전후로 약 4년에서 7년 정도의 전환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은 서서히 변화하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갱년기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증상을 겪으시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개인차가 크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폐경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예요. 마치 사춘기에 우리 몸이 변화했던 것처럼 폐경기도 우리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에요. 다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역시 월경의 변화입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달은 생리를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달은 평소보다 양이 많거나 적을 수 있어요. 생리 기간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내 몸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바로 안면홍조와 식은땀이에요. 갑자기 얼굴과 목, 가슴 부위가 확 달아오르면서 땀이 나는 증상인데요. 이게 낮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밤에 심해져서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라고 하실 정도로 심하게 느끼시기도 하죠. 이 안면홍조는 평균 2분 정도 지속되는데 하루에 몇 번씩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니까 당황스럽고 불편하시죠. 이건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화하면서 체온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수면장애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밤에 식은땀 때문에 깨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잠들기 힘들어지거나 자주 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감정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 건조감과 성교통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만 말씀하기 어려워하는 증상이에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로 인해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증상이니까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관절이 뻐근하고 근육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다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폐경기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감소에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우리 몸 곳곳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어서 뼈, 심혈관, 뇌, 피부, 방광 등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우리 몸 전체에 변화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특히 폐경 후 처음 5년 동안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손목, 척추, 대퇴골 골절이 잘 일어나는데요. 노년기에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도 더디고 합병증도 많아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기에는 꼭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폐경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이 적은데요. 이게 바로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 덕분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경 후에는 이런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쉬워지죠. 실제로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남성과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폐경 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들을 더 꼼꼼히 체크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체중 증가와 체형 변화도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예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이 축적되는 위치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엉덩이나 허벅지에 지방이 쌓였다면 폐경 후에는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지방이에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지고 한 번 찐 살은 빼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시게 되고요. 이 모든 게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자책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뇨생식기 건강도 영향을 받습니다. 방광과 요도 조직도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거든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요도 점막이 얇아지면서 요실금이나 빈뇨, 야간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폐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좀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변화들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오히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폐경기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살펴볼까요? 폐경기에는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필수예요. 뼈 건강을 위해서죠. 하루에 칼슘 1200mg, 비타민 D 800IU 정도가 필요한데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녹색 채소 같은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만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니까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면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생선, 계란, 콩류, 닭가슴살 같은 좋은 단백질을 몇 끼 적당량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도 챙기세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거나 들기름, 호두 같은 것들을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것들도 있어요.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면 적당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뼈 건강에 안 좋고 안면 홍조도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짠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그리고 혈압 관리에도 안 좋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되도록 피하시고 집에서 음식을 하실 때도 소금을 적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도 줄이셔야 해요. 체중 관리도 어려워지고 혈당 조절에도 안 좋거든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흰 빵보다는 통밀빵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당 섭취가 늘어나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식습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폐경기에 운동을 하면 정말 많은 이점이 있어요. 먼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체중부하 운동이 좋은데요. 걷기, 조깅, 등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들이에요. 이런 운동을 할 때 뼈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꼭 하셔야 해요.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덤벨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 또는 맨몸 운동도 좋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셔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는 게 적당해요.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들이 좋은데요.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지루하거나 힘들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우니까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추천드려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르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운동 전으로 스트레칭을 꼭 하시고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화를 신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거든요.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폐경기에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변화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와 겹치거나 부모님 돌봄의 부담이 커지거나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죠. 스트레스는 폐경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지고 수면 장애가 더 심해지고 감정 기복도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을 생활화해 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취미 활동도 좋아요.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정원 가꾸기, 독서 뭐든 좋아요. 이런 활동들이 마음에 여유를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같은 것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거든요. 충분한 수면도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자기 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폐경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골밀도 검사는 폐경 직후부터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2년에 한 번 정도 검사 받으시면서 골밀도 변화를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거든요. 유방암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40대 이후 여성은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게 권장되는데요. 자가 검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아요.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피부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자궁경 부암 검사도 놓치지 마세요. 폐경했다고 해서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폐경 후에는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런 수치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면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폐경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드시다면 호르몬 대체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치료인데요. 안면홍조나 질건조 같은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호르몬 대체요법은 장단점이 있어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해요. 유방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본인의 건강 상태, 증상의 정도,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 외에도 여러 치료 옵션들이 있어요. 비호르몬성 약물이나 한방치료, 보조제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폐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폐경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폐경은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폐경은 평균 49세에서 52세 사이에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그 전후로 4년에서 7년 정도의 갱년기가 있다는 것. 둘째, 안면홍조, 수면장애, 감정 변화, 질 건조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차가 크다는 것. 셋째,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리 방법으로는 칼슘과 비타민 D,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카페인과 알코올, 짠 음식, 단순 탄수화물은 줄이는 게 좋다는 것. 걷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골밀도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경 부암 검사를 꼭 받으시고 증상이 심하면 호르몬 대체요법 같은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폐경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임신 걱정 없이 부부관계를 즐길 수 있고 자녀 양육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본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많은 여성들이 폐경 이후 오히려 더 자신감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변화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 같은 것들을 실천하시면 이 시기를 훨씬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폐경은 모든 여성이 겪는 일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주변에 폐경기를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는 것도,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다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래 같은 말로 무시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세요. 그런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의미이고 더 지혜로워졌다는 의미예요. 폐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지나면 더 성숙하고 안정된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30분씩 걷기, 우유 한 잔 마시기, 밤에 명상 10분 하기, 뭐든 좋아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폐경기를 맞이하셨다면 이걸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든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내시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잖아요. 폐경 후의 삶이 폐경 전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폐경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셨고,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폐경기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인생의 제2막을 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